안녕 할로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피부과를 처음 가본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고요. 또 제가 가장 최근에 간 게 바로 지난주니까 딱 인생의 절반을 피부과를 다니면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시술은 받은 것 같아요. 되게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영상을 찍느라 메이크업을 하기는 했으나 진짜 뭐 유행하는 거, 새로 나온 거, 뭐 실장님들이 추천하는 거 웬만한 건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물론 홈케어도 진짜 이악물고 악착같이 했어요. 무튼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시술, 그 다음에 비추천하는 시술,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또 굳이 하면 좋은 시술 3가지씩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제 피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피부과 가서 호갱 안 당하려고 정말 많은 공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뭐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전 저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술 전에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은 꼭 의사 선생님과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추천 시술 3가지. 그 첫 번째는 바로 여드름 피부를 위한 PDT와 PTT. 피부과를 가면 피지를 줄이는 약을 처방을 해주죠. 저도 한여름 앞두고는 이 피지 줄이는 약을 종종 먹고 있긴 한데, 뭐 가임기 여성이나 아니면 약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분들, 아니면 간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피지 줄이는 약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도 온몸이 마르면서 막 입술이 찢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을 먹지 않으면서 피지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PDT 그리고 PTT라는 시술입니다. 제가 얘를 열심히 받았던 옛날에는 PDT만 있었어요.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피부에 흡수를 시킨 다음에 특정 파장을 가진 그 파란 색깔 LED를 쏘면 여드름균이 죽으면서 피지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진짜 뭐 여름 앞두고 뭐 2-3번 정도 바짝 받으면 1년 동안은 진짜 개기름에서 해방이 된, 당연히 피지로 인한 트러블도 줄었겠죠. 다만 이 PDT는 한 2-3일 정도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안 해주면 피부가 좀 검어지는 태닝 효과도 있었고 피부가 민감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PDT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게 바로 PTT라는 시술입니다. 얘는 통증도 없고 자외선 영향도 안 받고 자극까지 적어서 재시술이 가능한 다운타임도 굉장히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기름이 고민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약 먹기는 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께 이 PDT 혹은 PTT를 추천합니다. 추천 시술 2번째, 젊었을 때 해야 하는 리프팅 레이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리프팅 레이저를 했던 건 울세라라는 기계가 한국에 거의 처음 들어갔던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병원에서는 20대 중반인데 굳이 이걸 왜 하시냐, 돈 버리는 것 같다 해서 말렸는데 전 또 굳이 했죠. 근데 역시나 그때 당시엔 큰 효과는 없었어요. 왜냐면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리프팅 될 게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왔던 새로운 뭐 리프팅 기기들, 리프팅 시술들 여러 가지 꾸준하게 받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누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알게 모르게 천천히 늘어지고 천천히 쳐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쳐지지 않게 계속해서 약간 이렇게 홀딩 시켜주고 있는, 붙잡아주고 있는 느낌? 제가 막 리프팅하는 후기 영상도 몇 번 올리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댓글에 너무 어려서 이런 거 빨리 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약발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기술은 분명히 발전할 거고 지금보다 더 좋고 더 강력한 리프팅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처졌을 때는 이렇게 리프팅 레이저로는 시술이 안 된다고 원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이제 여기 절개해가지고 걸어서 올리는 안면 거상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프팅 레이저는 수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그 앞 단계에서 유지와 관리를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 여유가 되신다면 아직까지 좀 많이 처지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미리미리 좀 받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럼 또 이제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리프팅 레이저를 받아야 효과가 좋냐? 리프팅 레이저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 그 속을 타이트닝 시켜주는 뭐 울세라, 더블로, 슈링크, 이런 초음파 리프팅이 있고요. 피부 약간 보이는 곳, 탱글탱글해 보이는 그런 겉탄력을 올려주는 뭐 써마지, 인모드, 이런 고주파 장비들이 있고, 요즘에 또 인모드를 베이스로 한 뭐 이너엘, 이너젯, 이런 복합 시술들도 있죠. 이게 초음파와 고주파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는 피부에 따라 달라요. 이건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정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뭐 피부 속, 피부 겉 둘 다 케어를 할 수 있는 초음파, 고주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추천 시술 세 번째, 레이저 제모. 세 번째로 보톡스를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저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준 게 이제 레이저 제모라서 얘를 세 번째로 뽑았고요. 뭐 레이저 제모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뭐 어떤 레이저 기계가 좋은지, 통증은 어떤지,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제가 전에 올려놓은 제모 특집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엔 비추천하는 시술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비추천은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한 프락셀.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이 피부과 10곳 가면 9곳에서 권유를 해주는 게 프락셀이죠. 이게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 피부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되게 굉장히 작은 구멍들을 뭐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뚫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상처에 이제 새살들이 차오르게 되면 피부 전반적으로 약간 새 피부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100% 공감할 거예요. 보통 병원에서 3회에서 5회는 일단 끊어야 효과가 있을 거다. 근데 받아보신 분들 5회 받고 크게 효과 보셨나요? 물론 약간 좋아지긴 하지만 그게 저희가 5회 티켓팅 하기 전에 안고 있던 그 기대감에 비교를 하자면 정말 실망스러운 수준이죠. 흉터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5회 받고 5회 또 받고 5회 또 받고 해서 15번을 받았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년 넘게 받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얻는 게 분명히 있으나 잃는 게 더 큽니다. 피부가 엄청 예민해지고 약해져요. 근데 제가 딱 그 15회차 끝나고 나니까 원장님께서 1년 동안 아무 시술도 이제 하지 못한다. 그냥 1년 내내 진정 재생 관리만 받아라. 그 후로부터 진짜 1년을 피부과를 안 가고 쭉 쉬었고요. 그때 이제 민감성 피부로 바뀌면서 그냥 이제 만지기만 해도 엄청 빨개지고 여행 가서 물 바뀌거나 하면 무조건 100% 뒤집어집니다. 엄청 약해졌어요. 진짜 난 약간 송곳에 찍힌 것처럼 깊게 패인 흉터들이 많아서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뭐 도트필이나 서브시전 아니면 요즘 약간 한의원 가면 새살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차라리 받으세요. 괜히 건강한 피부까지 일부러 상처를 내서 새살을 돋게 하는 프락셀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추천 시술 두 번째, 실리프팅. 실리프팅을 처음 받은 건 8년 전이고 그때 처음 나왔을 땐 의료용으로 쓰이는 녹는 실 있죠. 걔를 피부 안에 주사기 바늘로 수백 가닥을 찔러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 속에서 이 실 자체를 상처라고 인식을 하고 걔를 이제 또 치유하기 위해서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엄청나게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부 전반적으로 탄력이 생기는 그런 원리였는데 이제 얘가 유행하면서 실이 이제 긴 것도 나오고 뭐 돌기 달린 거, 뭐 회오리 쭉쭉쭉 나왔거든요. 당연히 역시 웬만한 건 또 다 받아봤죠.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건 실리프팅 하느니 제가 아까 추천했던 리프팅 레이저를 하겠다 이거예요. 일단 뭐 녹는 실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몇 달 동안은 피부 속에 남아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찝찝하고 실이 또 굵기가 굵고 막 돌기가 달려서 효과가 되게 강력한 애들은 여기 또 엄청나게 이렇게 당겨 놓으니까 웃을 때도 되게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 그랬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당겨놨는데 크게 입 벌려서 웃다가 이 실이 중간에서 딱 하고 끊어져가지고 피부 밖으로 실이 다시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대비 효과도 유지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실리프팅 유행이 꺾이고 이제 리프팅 레이저가 확 올라온 거죠. 인기가 식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비추천 시술 세 번째, 피부 잔주름을 없애주는 더모톡신. 더모톡신은 우리 턱에 맞는 보톡스를 물에 타가지고 얘를 이제 근육이 아니라 피부 겉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겁니다. 맞고 나면 그 미세한 잔주름들이 갑자기 막 쫙 펴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되게 막 탱글탱글해지고 맨질맨질해지면서 광이 엄청나게 납니다. 오히려 물광 주사 맞을 때보다 광이 더 나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좋기는 좋죠. 말 안 하고 있을 때만 좋습니다. 어찌됐건 보톡스라는 게 이제 마비를 시키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모톡신을 맞으면 표정이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어색해집니다. 특히 이제 표정이 크면 클수록 더 어색해 보여요. 누가 억지로 웃거나 울지 못하게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느낌? 보단 뭐 말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누구를 크게 만날 일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받으셔도 좋지만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또 굳이 하면 좋은 시술 3가지. 먼저 첫 번째는 물광주사. 보통 처음 물광주사를 맞는 분들이 이거 맞으면 피부 겉에 막 기미애처럼 막 물광이 막 반치르르 나겠지? 광이라고는 1도 안 나요. 물광주사의 주 원료가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뭐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우리 얼굴에 맞는 필러에도 들어가는
보습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하면 히알루론산이 다 흡수가 되는 그 몇 달 동안은 건조함이 해결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꾸준히 맞아주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가 그 기대하는 번쩍이는 광을 만나기는 어렵다. 두 번째, 아쿠아필. 여드름 많고 모공 넓고 피지 많고 이 피부이신 분들이 피부과 가면 매주 하면 좋은 관리다 라면서 추천을 해주는 게 거의 아쿠아필입니다. 과다 피지로 인해서 모공이 막히게 되면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안에서 골무면서 여드름이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얘가 자꾸 이제 배출이 될 수 있게 그 길을 계속해서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하면 좋은 거는 100%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관리는 우리 집에서 화장품만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뭐 홈케어가 너무나 귀찮아서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난 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매주 피부과 가서 관리받는 게 그냥 기분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저는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스킨 부스터. 스킨 부스터라는 건 뭐 많이 알려진 샤넬 주사, 연어 주사, 리쥬란 힐러 등등등 물광 주사에 있던 그 히알루론산에다가 피부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같이 믹스를 해가지고 피부에 직접 이렇게 주사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얘들은 광고할 때 모공, 각질, 피부결, 피부톤, 잔주름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된다, 다 한 번에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얘도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종류별로 맞아보고 느낀 건 그냥 우리 먹는 그 멀티비타민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종합 영양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는 좋긴 하지만 그거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감기가 싹 났고 피로도가 갑자기 0이 돼가지고 갑자기 날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이런 느낌인데 이 스킨 부스터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 미래의 피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맞으면 좋아요. 근데 얘도 맞을 때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주사기를 다 찌르다 보니까 멍이 들 때도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고가죠. 그래서 얘도 역시 굳이 맞으면 좋긴 하지만 이걸 또 굳이 할 필요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17년 동안 제가 피부과를 저희 집 마냥 들락날락 하면서 제가 효과를 봤던 것들에 근거해서 추천 시술 혹은 비추천 시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술 상담은 꼭 의사 선생님과 하시고요. 피부과 가시기 전에 호갱당하지 않으시려면 꼭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